첼로의 창시자들 500년 역사 속 3명의 거장 이야기. 안녕하세요. 클래식 레슨의 윰샘 첼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첼로의 깊고 웅장한 소리를 들으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아름다운 악기를 만들어낸 걸까? 오늘은 첼로의 창시자를 찾아 떠나는 시간 여행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첼로에는 단 한 명의 창시자가 아닌 3명의 위대한 거장들이 있습니다. 16세기 이탈리아 크레모나의 작은 작업실에서 시작된 이야기부터 현대 콘서트홀에서 울려 퍼지는 첼로의 선율까지, 지금부터 500년에 걸친 첼로의 놀라운 진화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첼로의 귀여운 비올라 다 감바에서 첼로까지. 먼저 첼로가 어디서 왔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6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문화가 꽃피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비올라 다 감바라는 악기를 연주했는데요. 이름 그대로 다리 사이에 비올라라는 뜻입니다. 연주자가 다리 사이에 끼고 연주하는 현악기였죠. 하지만 음악가들은 더 큰 소리, 더 깊은 저음을 원했습니다. 교회에서, 궁전에서 점점 커지는 연주 공간에서 더 웅장한 소리가 필요했던 거죠.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비올라족에서 발전한 새로운 악기들이었습니다. 바이올린, 비올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첼로의 조상격인 베이스 바이올린이 탄생하게 됩니다. 2부 첫 번째 거장 안드레아 아마티 1505년에서 1577년까지 생존. 첼로 역사의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안드레아 아마티입니다. 1572년 이탈리아 크레모나에서 한 남자가 작업실에서 나무를 깎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안드레아 아마티. 그는 그날 음악사를 바꿀 악기를 완성하고 있었죠. 킹 아마티라고 불리는 이 악기가 바로 첼로의 시조격인 베이스 바이올린이었습니다. 기존의 비올라 다 감바보다 훨씬 큰 소리를 낼 수 있었고 더 넓은 음역대를 가지고 있었죠. 안드레아 아마티가 혁신적이었던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악기의 구조를 완전히 재설계했습니다. F홀의 모양, 몸통의 비율, 현의 장력 등 모든 것을 새롭게 계산했죠. 둘째, 음질에 대한 끊임없는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나무를 써야 가장 좋은 소리가 날까? 니스는 어떻게 발라야 할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평생에 걸쳐 찾아갔습니다. 셋째, 아마티는 단순히 악기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아마티 가문은 이후 4대에 걸쳐 현악기 제작의 명가로 이어졌죠. 하지만 아마티의 첼로는 아직 현대 첼로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크기도 일정하지 않았고 연주법도 아직 정립되지 않았죠. 진정한 첼로가 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3부 두 번째 거장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1644년에서 1737년까지 생존. 시간이 흘러 17세기 말 크레모나에는 또 다른 천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입니다. 스트라디바리는 첼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현대 첼로의 표준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이죠. 1707년부터 1710년 사이 스트라디바리는 운명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첼로의 크기를 약 75cm로 표준화한 것입니다. 이전까지 첼로는 70cm부터 85cm까지 다양한 크기로 만들어졌는데 스트라디바리가 75cm라는 골든 사이즈를 찾아낸 거죠. 왜 75cm였을까요? 과학적으로 계산해보면 이 크기가 인간의 팔 길이와 연주 자세에 가장 적합했습니다. 동시에 음향학적으로도 가장 균형 잡힌 소리를 낼 수 있는 크기였죠. 스트라디바리의 또 다른 혁신은 바로 F홀의 완성이었습니다. F홀은 첼로 앞판에 뚫린 구멍인데 이것이 소리의 공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스트라디바리는 수백 번의 실험을 통해 완벽한 F홀의 모양과 크기를 찾아냈습니다. 스트라디바리가 만든 첼로는 오늘날에도 세계 최고의 첼리스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요마가 사용하는 다비도프 스트라디바리가 바로 그 예죠. 3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최고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4부 세 번째 거장 마테오 고프리의 1659년에서 1742년까지 생존. 하지만 첼로의 역사에는 또 다른 숨은 영웅이 있습니다. 바로 베니스의 마테오 고프리에입니다. 잠깐, 크레모나가 아니라 베니스요? 네, 맞습니다. 크레모나가 현악기 제작의 메카였다면 베니스는 또 다른 혁신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마테오 고프리에가 있었죠. 고프리에가 특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그는 첼로 제작을 체계화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각 제작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악기를 만들었다면 고프리에는 일정한 규격과 제작 과정을 정립했습니다. 둘째, 베니스파만의 독특한 음색을 만들어냈습니다. 크레모나의 첼로가 우아하고 정제된 소리라면 베니스의 첼로는 더 강렬하고 드라마틱한 소리를 냈죠. 셋째, 고프리에는 훌륭한 스승이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이후 베니스 첼로 제작의 전통을 이어갔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프리에의 첼로는 바로크 음악 연주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비발디, 바흐의 첼로 작품들이 고프리에의 첼로로 연주될 때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냈죠. 오부 세거장의 유산과 현대 첼로. 자, 이제 세거장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드레아 아마티 첼로의 아버지. 첼로의 기본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첼로의 완성자. 현대 첼로의 표준을 확립했습니다. 마테오 고프리에 첼로의 체계화자. 첼로 제작 기법을 정립하고 전수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첼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현대의 첼로는 이 세 거장의 DNA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티의 창의성, 스트라디바리의 완성도, 고프리에의 체계성이 모두 녹아있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300년 전의 제작 기법들이 지금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현대 기술이 더해지긴 했지만 기본 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육부 첼로가 바꾼 음악의 세계. 첼로의 등장은 단순히 새로운 악기가 하나 생긴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째, 음악의 표현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첼로의 넓은 음역대와 다양한 연주 기법은 작곡가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죠.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엘가의 첼로 협주곡 같은 명작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오케스트라의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첼로가 저음부를 담당하면서 현대 오케스트라의 기본 편성이 완성되었죠. 셋째, 실내악의 황금시대가 열렸습니다. 현악 4중주, 피아노 3중주 등에서 첼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첼로의 새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안드레아 아마티,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마테오 고프리에. 이들 각각이 첼로 역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써내려갔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의 유산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의 첼리스트들이 이들이 만든 악기로 이들이 정립한 전통 위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첼로 연주를 들으실 때 잠시 이 세 거장들을 떠올려 보세요. 500년 전 이탈리아의 작은 작업실에서 시작된 꿈이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는 것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도 첼로의 매력에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첼로의 연주 기법과 명곡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첼로 곡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